진짜 행복한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살고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즐거운 하루하루가 이어져 언젠가는 행복한 삶으로 완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배우가 되기 위해 순위 소개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행 작가가 되기 위해 유배지 발령을 자원하는 사람도 없고요. 하지만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로 데려다 줍니다. 그걸 믿어야 삶의 모든 순간이 즐거워지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삶은 하루하루가 다 선물입니다.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2부의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는 저에게 정말 선물입니다. 네. 김민식 PD님과 함께하니까요. 제가요 정말 로사님의 일부의 여는 글을 읽어주실 때도 그렇고 그냥 이 순간이 그래 내가 이러려고 블로그를 했구나. 10년간 매일 아침 블로그를 이러려고 내가 했구나. 다독다독에 나오려고 정말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저 이러려고 다독다독을 했구나. 어디 좀 더 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가시나요? 네, 우리 여행 얘기합시다. 네. 우리는 왜 여행을 가야 하나요? 저는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행 갈 때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는 여행 준비하는 때지 않나요? 맞아요. 그냥 벗어날 수 있어. 네. 그리고 왠지 이제 한 일주일 동안 회사 인간들 안 봐.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가기 때문에 아이들로부터도 맞아요. 정말 딸들 사랑합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육아는 정말 힘든 거니까. 딸들 사랑하는데 그 딸들로부터 벗어나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이유가 뭐냐? 그냥 혼자 간다 그러면 와이프가 안 보내주니까. 근데 집으로부터 단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알리바이는 아버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겠다라고 하면 와이프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효자들 낳네 뭐 약간 이런 정도니까. 근데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갔다 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와이프한테 아버지하고 여행 갔다 오니까 나 너무 힘들어. 이걸 디톡스가 필요해. 혼자 또 다시 한 번.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저보고 어떻게 아버지를 모시고 여행을 가나요? 비결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아버지 모시고 갔다 온 다음에 항상 혼자서 한 번 더 갑니다. 그냥 아버지를 내 한 해 휴가를 그 소중한 휴가를 아버지와 그냥 보내는 걸로 끝 하잖아요. 그럼 남은 1년이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일상에서의 사실은 탈출이죠. 근데 또 좋은 건 뭐냐면 끝날 때쯤 되면 집에 가고 싶어요. 맞아요. 얼른 가서 네. 아이들도 보고 싶고 다시 일상에 왜 그 여행은 사실은 처음에 여행 가서 되게 좋은 거는 다 자유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걸 보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 한 일주일 열흘 한 달이 되고 나면 그 자유가 버거워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누리던 그 루틴 네. 그냥 자고 일어나면 아침 먹고 회사에서 되게 정해진 메뉴로 점심 먹고 약간 그게 그리워져서 저는 이게 일만 늘 하고 사는 것도 불쌍하고요. 우리 삶에 대한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또 늘 여행만 다닐 수는 없죠.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일상과 여행을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하면서 사는 것이 삶에 윤기를 더해준다고 믿습니다.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좋으시다고. 예. 그 행복이 예.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여행의 예. 3분의 1은 그 재미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그 교보문고 24 1등이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김영하 작가의 여행이거든요. 예. 전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좀 반대하는 게 그냥 무작위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가서 무작위성으로 그러니까 의외의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재밌기 때문에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이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진짜 그 책 이제 고만 보시고요. 내 모든 습관이 여행에서 만들어졌다. 준비하는 과정까지 설명한 이 책을 좀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팔렸어요. 예, 정말 내려도 될 것 같은데. 이미 지나갔다고 너무 이렇게 막 그분 안 나오셨잖아. 아니 근데 저는 그 여행 떠나기 전에 사실 제가 요즘 이제 정말 여행 다니면서 좋아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여행 가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책 읽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은 저희 집사람 그래요. 당신은 그냥 이렇게 늘 거기 가서 어딜 가서든 책만 볼 거면 집에서 책을 읽으나. 내가 달러. 집에서 읽는 거하고 여행지에서 읽는 건 또 느낌이 다르죠.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그 책을 고르는 것도 되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왜 나름 이렇게 그 조합을 해야 돼요. 맞아요. 소설만 다 할 수 없고 소설에다가 그리고 약간 알차게 읽을 책 그리고 이게 그 여행 갈 때 또
책의 핵심은 뭐냐면 고를 때 제가 예전에 저는 종이책을 한 5권에서 7권씩 들고 다녔거든요. 네. 여행지에 갔는데 무겁게 들고 왔는데 초반에 한 10페이지 한 20페이지 읽으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사람들이 다 좋은 책이라고 해서 들고 왔는데 나하고 안 맞는 책은 되게 그래서 약간 한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미리 읽고 확인을 하고 또 가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전자책. 그렇죠. 네. 예. 특히 저는 예스24 네. 전자도서관. 네. 예. 저는 회사 아이디로 교보문고 전자도서관을 이용을 그렇죠. 하고요. 예. 동네 이 도서관 아이디로 네. 예스24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못 읽을 책이 없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여행 다니면서 책 읽는 것도 저는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읽는 것도 가성비가 높네요. 네. 아주 높습니다. 저는 여기 안에 정말 뭐 자전거 여행, 도보 여행, 해외 여행 다 들어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코스들이 다 이거 보고 따라하면 되는 코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네. 여기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코스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한강 자전거 여행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네. 제가 요즘 이제 약간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새로 만든 습관이라서 이 책엔 안 들어가는데 네. 뭐냐면 따릉이에 제가 완전 빠져 있어요. 따릉이. 네. 따릉이 타세요? 아니, 요즘에 이렇게 글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저 요즘 완전 따릉이에 전기로 찾아요. 하셨어요, 장기?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 6개월에 2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6개월에 그냥 2만 원 동안 그러니까 네. 무제한으로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회사가 상암이고 집은 강남 쪽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를 다 자전거를 타고 가기에는 조금 힘든 게 뭐냐면 저희 집에서부터 한강 자전거 도로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 사이가 네, 강남대로 오는데 아니시니까. 예. 네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집에서부터 전철을 타고 고속터미널역에 가요. 와우. 그래서 고속터미널역에서 따릉이를 이제 네. 대여를 해서 그럼 고속터미널역에서는 바로 거기 이제 잠수교로 해서 그렇죠. 넓죠. 예, 한강도로로 한강 자전거로 쭉 그리고 회사 앞에 가가지고 반납을 하면. 예전엔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제 자전거를 그 고속터미널역 자전거 그 거치소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잠궈놨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주말 동안 이제 출퇴근 안 하는 주말 동안에는 네. 누가 이제 이걸 하든지 뭐 조금 약간 그런 그 불안함도 있고 그렇고 요즘은 따릉이가 너무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실 오늘 여기 올 때도 이 근처에 따릉이 대여소는 어딘가 요즘 제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극찬하고 다니는 따릉이 너무 좋아요. 저는 강아지를 왜 댕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네네네네. 유행어가. 네네네. 그래서 계속 따릉이 글이 보이는 거여서 요즘엔 자전거를 따릉이라고 하나 보다.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라 네. 시스템이더라고요. 네. 자전거 맞아요. 시스템. 예. 브랜드. 네네네. 서울시 네. 공유 자전거.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 이제 사람들에게 권하느냐면요. 네. 우리가 이제 그래서 형 다녀본 여행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아요? 그럼 제가 네. 이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푼힐,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약간 이제 멘붕이잖아요. 네. 근데 나는 사실 그런데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가기 쉽지도 않고 뭐 비행기도 많이 타야 되고 근데 정말 그냥 따릉이 타고 한강을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왜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한강 가서 데이트할 때 한강 자전거 대여소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거기에서 학생증이나 뭐 이거 맡기고 이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2만 원이면 6개월 동안 무제한으로 한강 자전거 데이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유 자전거 너무 좋아요. 혹시 들으시는 서울시 관계자분 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멋진 서비스 만들어주셔서 저는 돈 안 들이고 서울이라는 이 여행지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책의 내용 중에 그 자녀분들하고 여행 떠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근데 그 몽골이었던가요? 예. 몽골 따님하고 이렇게 다녀오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갔다 와서 이제 따님의 소감이 뭐가 제일 좋았냐고 물어봤더니 잠자는 거였다. 예.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이제 아이 데리고 여행 갈 계획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가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여행을 가서 얘한테 강제로 뭔가를 주입시키거나 어디 부분에서 감동을 받게끔 유도하거나 네. 이런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안 하기 어렵지 않나요? 네. 의도가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택한 가면 거부터가. 이왕이면 가서 좋은 거, 비싼 거 그런 걸 기억해 주길 바라지. 내가 좋은 거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좀 데려가는 마음이 있어갖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왜 이제 이런 그 삶을 살게 됐냐면 전 어려서부터 느낀 게 아버지가 자식의 삶에
너무 과도하게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크나큰 불행으로 이어진다. 전 솔직히 말하면 전 정말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정말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과 이 그 분노로 사실은 살 수 있었죠. 그렇게 살았으면 저는 아마 계속 이제 막 나는 왜 아마 저는 공장에 들어가서 뭐 엔지니어로 살면서 이건 내 길이 아닌데 하면서 왜 계속 이제 혼자 시근거리면서 살았겠죠. 근데 전 그걸 보고 난 다음부터 했던 생각은 뭐냐면은 어쩌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갖는 그 과도한 기대가 폭력이 아닐까 약간 그런 그게 생각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절대 애들은 엄마 아빠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쵸. 뜻대로 다 된다는 거는 자아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주체성을 상실한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저는 여행 다니면서 제가 저기 사실 책에는 안 썼는데 저희 둘째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된 둘째를 데리고 지난 겨울 동안 일본 여행을 갔어요. 네네. 제가 일본 여행을 왜 갔냐면 얘랑은 제가 막 그 전에도 몇 번 여행을 갔다가 실패한 거는 제가 책에 안 썼는데요. 발리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발리를 열흘간 이제 민서하고 그때는 이미 큰애가 고등학생이어서 방학 때 공부를 해야 됐어요. 학원 가느라고. 그래서 둘째만 단둘이 이제 간 거예요. 엄마는 남아서 이제 큰애 이제 학원 뒷바라지하고 열흘간 제가 발리에 풀코스를 다 짰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서 가서 이 꾸따비치에서 서핑을 배운다. 그 다음에는 우붓에 가가지고 뭐를 한다. 그 다음에 막 이걸 열흘간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돌아왔어요. 예, 왜요? 첫날부터 매일 밤 우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다고. 정확하게 아시는군요. 그 딸들 특히나 둘째 애들은 둘째는 좀 더 어리잖아요. 애기고. 맞아요. 엄마 보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큰애랑은 내가 네팔도 가고 몽골도 가고 라오스도 가고 다 가는데 둘째랑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랑은 어떻게 여행을 하면 될까 막 되게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얘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내가 데려갈 생각은 안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작년에 둘째가 막 학교 갔다 와서 막 그런 거예요. 자기 친구가 일본에서 살다 온 애가 있는데 걔가 막 입만 열면 일본은 뭐가 좋고 막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민서야? 혹시 겨울방학에 아빠랑 그러면 일본 갈까? 그러니까 일본에 뭐가 있는데 디즈니랜드에 가는 거야. 오사카에 가면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어. 그러고 나서 열흘간 제가 일본 여행을 코스를 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테마파크에서 테마파크까지. 예, 그래서 뭐 레고랜드, 디스커버리 센터에서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덴덴타운, 닌자타운 막 온갖 그 이 테마파크, 예. 놀이공원 싹 다 데리고 다닌 거죠. 물론 그러고 나서도 얘가 기억하는 거는 거기에 가서 기념품 사온 거, 그 귀여운 굿즈들 많잖아요. 일본 잘 만들거든요, 디자이너. 그래서 뭐 그런 것만 기억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기대대로는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애 핑계로 제가 가서 잘 놀았고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좋더라고요. 호그와트 가서 뭐 타고 그래서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이제 큰 따님은 고등학생 나이가 좀 됐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아빠랑 여행 다녔던 그런 추억들 그런 것들 자주 얘기하고 또 그런 것들이 뭐 좋았다거나 도움이 됐다거나 혹시 이런 얘기들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저희 큰애가요. 지금 이제 고3인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궁금하지? 수능 끝나고 넌 뭘 하고 싶어? 딱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수능 끝나면 동생을 데리고 단둘이 동남아 여행을 가겠다는 거야. 고3이? 고3인데 그 내가 아니 그러면 여행을 가고 싶으면 네가 가든지 친구랑 가든지 근데 얘는 항상 제가 민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았던 거야. 저게 어른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수능이 끝나면 내가 어른이 되는 건데 그럼 나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딸들이 좀 터울이 있어요. 네네. 집사람이 이제 큰애 낳고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둘째를 낳는 바람에 6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 어른이 되니까 중학생 올라가는 동생을 데리고 자기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빠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래서 아니 내가 뭐 낮에 같이 따라다니고 이게 아니라 그냥 숙소만 같이 잡고 방은 따로 잡는데 내가 그냥 저녁에 이렇게 잘 때 한 번씩 보디가드처럼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싫다는 건데 그래서 야 그래도 살짝 그럴 때 이게 약간 비열한 처사인데요. 야 그래도 너 좀 겁나지 않니? 야 뭐라는 줄 알아요? 얘가 저랑 같이 라오스 여행 갔다가 거기에서 어떤 그 한국 여성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 달째 혼자 막 태국에서 막 그 보트 타고 라오스 넘어오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막 그 보면서 그분 너무 멋있잖아 막 그랬거든요. 그때 그 언니는 혼자서도 다 했잖아. 근데 왜 나는 왜 못해?
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얘를 너무 잘 키웠구나. 저는 은근히 그래도 아빠랑 같이 가자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지가 그냥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벌써부터 그렇게 마인드가 다르네요. 예. 그래서 훌륭하네요. 아니 이미 본인은 왜냐하면 초등학교 그리고 제가 얘 초등학교 5학년 때도 라오스 같은 데 가잖아요. 가서 저는 얘 하루 종일 혼자 있으라 그러거든요. 제가 매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너 오늘 뭐 하고 싶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랑 얘가 하고 싶은 게 다르잖아요. 그럼 너는 그걸 해. 난 이걸 할게. 그러니까 약간 좀 그랬던 게 얘한테는 되게 자신감을 길러준 것 같아요. 여기 책에 또 아버지랑 갔을 때도 잠깐 일본에 가셨을 때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산책하시고 맞아요. 저는 스노클링 하러 가고 그런 모습들. 근데 그런 게 되게 필요해요. 진짜 필요하고 좋은 것 같아요. 더 여행을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고 서로가 본 게 다르면 또 와서 또 얘기거리가 생기면서 그렇죠. 되게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여행할 때 그래서 되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뭐냐면 따로 또 같이 여행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근데 저는 이게 안타까운데 여행을 많이 안 가서 그래요. 여행을 많이 안 가니까 한 번 갈 때 온 식구가 다 출동하는 거죠. 엄마 아빠 모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해서 3대가 다 총 출동하는데요. 제가 제일 하지 말라고 권해드리는 게 3대가 같이 가는 여행. 이거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족을 못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불만이 생겨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저것들은 우리를 끌고 와서 애들 맡기려고 애들 맡겨놓고 지들 놀러 다니려고 약간 그런 거겠고요. 애들은 지들 먹고 싶은 게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못 먹고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군가 위할 때는 딱 주제를 한 사람을 딱 정하고 이번 여행은 오로지 이 사람을 위해서 주인공 아버지를 모신다. 아버지 큰 딸을 내가 위한 여행이야. 그럼 그 딸 추억여행 딱 한 가지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행기 값은 안 아까우세요? 이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 담배, 커피, 골프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뭐 나름 그래도 월급도 벌고 인세도 버는데 다 뭐 하겠어요. 저는 그 소유에는 별 그거 없어요. 경험에는 돈을 씁니다. 아깝지 않겠어요. 멋지다. 근데 이제 아버지 그 구두쇠 내가 이어받았구나 느꼈던 게 아버지는 정말 돈 쓰는 거 너무 싫어하셔서 여행지에서도 제대로 된 경험을 안 하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과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반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정말 그런 면에서 좋은 교사이시죠. 반면교사. 근데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이 책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권위적인 분이시지만 내가 또 나이를 먹다 보면 그 모습을 닮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PD여서 내가 컷하면 모든 스태프들이 다 컷하고 내가 뭐 큐하면 다 시작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내 권위로 살아가는 어떤 직업인데 내가 모든 감독을 하는 직업인데 거기에 젖을까 봐 굉장히 경계하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건 뭐냐면 글을 쓰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PD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PD가 뭘까? 그냥 우리가 흔히 아무 생각 없이 PD 하는데 P는 프로듀서고 D는 디렉터거든요. 프로듀스, 뭔가를 만드는 사람인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디렉트, 방향을 지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랑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렇죠. 내가 감히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다 각자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지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고민을 이제 계속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되게 권위적일 수 있고 근데 이런 PD들이 사실은 퇴직하고 나면 되게 외로워집니다. 옛날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드라마만큼 사실 휘발성이 높은 컨텐츠가 없어요. 방송 중에는 다들 막 그 드라마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그 시간에 바로 다른 드라마 더 재미난 드라마 나오고요. 금세 잊혀지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그 얘기하고 다니는 거는 마치 왜 그 노인들이 왜 저기 말이야 내가 6.25 때 말이야 이 중공군 기지에 내가 수류탄을 들고 말이야 뛰어들었는데 말이지 뭐 이런 얘기하는 거고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그 매일 아침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머물러 있다기보다 어제 하루 동안 내가 한 게 뭔가 그래서 나는 따릉이를 타고 어디를 갔는가 어제 내가 도서관에서 읽은 책은 뭔가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은 누군가 이 얘기가 저한테는 더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살고 싶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더 중요하죠.
너무 멋진데 저는 앞에 말씀하신 것도 조금 반대예요. 아, 그래요? 드라마는 어떤 문화를 만들었고 저는 뉴 논스톱을 통해서 대학을 꿈꿨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굉장히 예.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우리 시대를 되게 반영했고 그것들이 그런가요? 휘발돼서 하나도 남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막 이렇게 새로운 걸 배워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하신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삶을 되게 피곤하게 사니? 왜냐하면 뭐 매년 200권의 책을 읽고 매일 한 편씩 글을 쓰고 매년 한 권씩 책을 내고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피곤하다고 느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 분도 그렇지 않나요? 각자 자기들 일들 하시면서 또 이걸 취미 삼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서 뭔가 일을 벌리는 걸 이게 저는 피곤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논스톱을 2년 반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1일 시트콤을 월화수목금 그렇죠. 1일 시트콤하고 일일이죠. 게다가 와. 심지어 주말에 일요일 날은 그중에 스페셜 모아가지고 제 방까지 냈거든요. 맞아요. 그걸 2년 반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매일 글 한 편 블로그에 올리는 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생각은 뭐냐면 20대 30대 때 되게 빡세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50대 가서도 그냥 그 약간 생산성으로 버팁니다. 맞는 말씀 그렇게 일한 같아요. 사람들은 네. 또 그냥 놀아도 안 돼요. 진짜 힘들게 놀아야지 논것 빡세게 같아요. 놀죠.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 뉴 논스톱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 개인적으로 장나라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그거 이제 장나라가 빵 뜨기 전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명랑소년 성공기 때부터 빵 떴는데 네. 그 가능성을 그 픽업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에필로그도 나오긴 네. 하는데. 맞아요. 그 장나라 씨를 캐스팅하게 된 얘기는 제가 에필로그에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라는 글로그 했는데요. 요건 꼭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한번 그 원고는 봐주셨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정말 너무 제가 좋았어요. 되게 이렇게 이 책에서 나름 핵심 포인트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왜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 살아야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살아보면 사실은 그거대로 안 되는 게 더 많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뜻대로 안 되는 인생 또한 괜찮다라고 느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거예요. 우리가 가기 전에는 왜 그래서 파리에 3일 있는 동안 첫째 날 루브르, 둘째 날 뭐 하잖아요. 근데 그 일정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여행이 재미가 없어요. 중간에 갑자기 차가 해가지고 내가 전철을 잘못 타가지고 백을 잃어버려가지고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일정이 틀어졌어야지 나중에 와보면 그게 더 훨씬 더 기억에 남거든요. 이 콕콕콕콕 그 패키지 가가지고 일정대로 따박따박 다 하고 나면은 그냥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예. 저는 그래서 약간 여행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때로는 뜻대로 안 되는 것 또한 지나고 보면 그러면 PD님 혹시 여행하시면서 네. 절대 안 잊혀지는 기억 혹시 있으세요? 이거는 정말 스케줄이 왕창 꼬여갖고 막 당시에는 너무 짜증이 났는데 돌이켜보니 그건 재밌었다. 그러니까 이게 제 가장 큰 단점인데요. 네. 뭐냐면 지나고 나면 다 머릿속에서 미화를 하나 봐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힘든 게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주 오래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같이 일을 했던 작가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분이 막 저한테 와서 PD님 요즘 하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그때 참 재밌게 일했는데 그랬더니 이 작가가 너무 놀라면서 감독님 그때 재밌었어요. 재밌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 그때 매일 밤샜잖아요. 일주일에 7일 중에서 5일을 밤을 새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일했으니까 그랬나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 힘든 거는 머릿속에서 약간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여행을 가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많은 분들이 여행 가서 험한 일을 겪을까 봐 겁을 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험한 일은 잘 없고요. 겪어도 제가 여행 가서 만난 그 책에는 제가 안 썼는데요. 이 책이 참 재밌는 게 제가 원래 이 책을 그 작년에 이제 드라마 이별이 떠났다라는 드라마를 끝내고 나서 휴가 기간 동안 집에서 틀어박혀 가지고 썼어요. 다 초고로 다 쓰고 난 다음에 제가 편집자님께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죠. 지금 원고 분량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원고 분량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에 2배 반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책 3권 분량이 나온 거예요. 초고를 썼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편집자님 이거 그 국내 편과 해외 편으로 나눠서 1부, 2부 책을 2권으로 내시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그 원고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원고를 딱 받아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PD님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한다고 그게 다 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그건 야. 블로그에서 그렇게 하시고요. 책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서 읽는 건데 훨씬 더 정제된 이야기 알차게 이 구성을 새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2권 반 분량을 줄였거든요. 그 줄인 중에서 날아간 이야기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네. 제가 이 인도 바라나시에서 만난 어떤 학생들인데요. 그 인도 바라나시에 가면 블루라시라고 되게 맛있는 라시 집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되게 유명해요. 근데 그게 라시 한 잔에 막 그 우리 돈으로 막 500원, 300원 막 그렇거든요. 갔더니 한국인들이 많아요. 되게 유명한 데라 가지고 한국인데 그 중에 2 학생이 이제 여대생 둘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안 먹고 그냥 앉아서 수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 되게 라시 유명한 데인데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자기 그냥 여기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놀러 와서 그냥 안 먹는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500원짜리 라시 우리 돈으로 500원 하는데 그거를 왜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 둘이서 인도 네팔 여행을 한 달간 하려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델리에 왔어요. 자, 뉴델리에서 아그라로 가는 저녁 기차를 탔는데 첫날 저녁에 기차에 탔는데 갑자기 그 기차역에서 창밖에서 손이 쑥 들어오더니 배 위에 올려놓은 그 작은 가방 있잖아요. 우와. 하나를 채고 날았던. 그러니까 2 학생이 여행을 떠나는데 한 명의 여행 경비를 다 도둑 맞은 거예요. 뭐 여권하고 그냥 달러하고 다. 자 그러면 사실은 왜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한 달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네네. 경비를 다 날렸어. 그러면 그 한 명은 기분을 잡쳤으니까 이건 인도는 나랑 안 맞나 보다 해서 돌아가든지 아니면 뭐 집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경비를 받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이 친구들 어떻게 했냐면 그럼 한 명 경비 가지고 둘이서 일단 지내보자라고 하고 한 달 하는 거예요. 우정이 대단하네요. 그 우정이 대단하죠. 네. 그래가지고 네팔을 가는 거를 스킵을 하고 왜냐하면 네팔까지 가려면 뭐 이렇게 이 히말라야 올라가는 퍼밋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비싸거든요. 가이드비라든지 이렇게 비싸니까 그걸 스킵을 하고 그냥 바라나시에서 일주일 내내 있으면서 그냥 거기 와가지고 블루나시 와가지고 500원짜리 하는 그 라시를 안 먹으면서 버티는 거야. 근데 저는 보면서 이게 진짜 여행이 아닌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조건이 갖춰져야만 여행이 아니라 가서 무슨 일이 생기든.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보면서 이게 진짜 여행이라는 약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이렇게 보고 나면 얘들은 정말 여행을 즐겁게 잘하겠구나. 그러니까 항상 왜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러한 조건이 다 갖춰져야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살아봐도. 지금 너무 신기하게 말씀에서도 느껴지는데 여행 코스가 막 나와 있고 분명히 여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네.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되게 잘 어우러져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 튈 수 있잖아요. 이 코스가 갑자기 나오고 그렇죠. 자전거 여행 예. 얘기가 나왔는데 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자전거 여행을 하게 됐냐면 내가 좀 힘들어서 네. 뭐 짐을 쌌고 가방을 네. 뭐 만들어서 이렇게 자전거에 부착을 하고 떠나게 됐는데 코스는 이거였는데 내가 느낀 건 이거였어요. 이게 너무 되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여행 코스와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잘 들을 수 있었어요. 로사님 되게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게 저의 삶이 일상이 여행과 다르지 않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왜 그 서울에서 여행 코스 얘기하실 때 전 따릉이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일상을 그냥 여행처럼 즐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로사님이 저를 우연히 길에서 이렇게 만나셨다고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하셨던 맞아요. 것처럼 네. 저는 그냥 서울시 어딘가에 뭔가 가면 그냥 거기 근처에 있는 서리풀 공원이 있네. 그럼 여기 서리풀 길을 걸어야지. 여기에 뭐가 있네. 그럼 걸어야지. 약간 그런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여행이 막 이렇게 어떤 먼 다른 조건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항상 일상에서 약간 여행을 즐기려고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 사실 이걸 읽으면서 공기 안 좋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좋은 제가 좀 질문이십니다. 공기에 조금 집착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제가 그 할 때 가는 데가 있어요. 뭐예요? 어디냐면은 네네. 그 코엑스몰. 예, 코엑스몰 가서 여기 왜 별마당 도서관에서도 한번 네. 특집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코엑스몰에 가가지고 그 지하를 쭉 다 돌아다녀도 여행이에요. 별마당 도서관에서 책도 한 30분 읽다가 영화관 가가지고 거기 굳이 영화를 안 봐도 돼요. 거기 영화관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자리가 좀 이렇게 특이하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계단식 예. 반짝식으로 돼 있죠. 저는 그런 데 가가지고 커플들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왜냐하면 약간 로맨틱 코미디와 로맨스 드라마를 연출을 하기 때문에 네. 커플들 구경하면서 혼자서 막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요. 쟤들은 만난 지 한 5개월 된 것 같아. 근데 여자애가 더 좋아해. 근데 남자애는 지금 약간 약간 이런 거 혼자서 보고 그러니까 사람 구경하고 다니는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서울은 정말 완벽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큰 도시잖아요. 제가 항상 서울에 대해서 예찬론을 뽑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뭐냐면은 여러분 국립공원인 산이 그 도시 수도에 네. 근 한 나라의 수도에 있는 경우가 없어요. 이를테면 로키 산맥이 워싱턴이나 뉴욕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강이 정말 좋은 강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한강이 특히 좋은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때문이에요. 네. 이게 제가 그 러브하우스라는 이제 프로그램 연출하면서 네네. 건축가분들하고도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전국에 집 지으러 다닐 때 그때 건축가분이 얘기한 게 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사실은 이 시민들의 이 도보 편의성을 생각하면은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 런던의 템즈강이라든지 파리의 세느강을 가보면은 강 바로 옆에 이 가게들이 다 있고 길들이 막 이 한강 자전거 도로나 이런 것처럼 길들이 안 돼 있어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도시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발달하면서 근데 서울은 원래 한강 이 북이 서울이었고 한양이었고 네. 이 남은 그냥 시골이었단 말이죠. 네. 경기도였단 말이죠. 이게 근데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갑자기 막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큰 도로를 두 개를 강에다가 확 양쪽으로 내버린 거죠. 재밌는 거는 그 덕분에 한강의 자전거 도로는 세계 어디를 가도 서울 그러니까 이 수도에 그렇게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뉴욕에 가거나 왜 뉴욕이나 런던이나 가보면은 그런 강변에 템즈강이나 허드슨강 강변에 사람들이 많고 가게가 많아요. 네네. 근데 이처럼 이렇게 쫙 그래서 저는 서울을 다니면 다닐수록 느끼는 건데 정말 매력적인 도시다. 네. 여행을 하기에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비싼 거예요. 이런 장점들 때문에. 네. 역시 또 우리 부동산 고수께서 근데 지금도 서울이 굉장히 핫한 도시라고 세계적으로도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서울 뭐 이렇게 지금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듣고 계시겠지만 서울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는 것도 이렇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뭐 밤문화를 즐기거나 뭘 하든지 밤문화가 정말 뭐예요? 그 클럽에 가거나 이렇게 늦게까지 막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또 나라가 없잖아요. 미술관도 막 금요일 되면은 토요일 되고 이러면 9시까지 하고 막 이런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며칠 전에는 예. 서울에서 그 신촌 거리에서 신촌 물총 축제라고 했거든요. 네, 매년 하죠. 네. 재밌겠다. 그게 사실 그 원래는 이 태국에서 송크란이라 그래서 네. 태국에서 그 이 물을 가지고 막 물총을 네. 쏘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놀던 거였잖아요. 저는 요즘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면서 생긴 또 되게 행복 중 하나가 뭐냐면 외국에 가서 보고 좋았던 것들은 한국에 와서 다 해요. 그쵸. 푸드트럭 축제라든지 뭐 온갖 그 거리 예술극 축제라든지 서커스 축제라든지 버스킹이라든지 보면서 예전에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일 잘하고 막 어렸을 때 공부만 빡세게 하고 막 이런 걸로 악명을 떨쳤다면 요즘은 되게 삶을 잘 즐기는 사람들로. 근데 네. 그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해외에서는 이렇게 놀거리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보고 들어온 덕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드라마 PD님들은 네. 지금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지 않을 때는 뭘 하고 계신 건가요? 너무 궁금했어요. 괜찮을까요? 이 대답을 해도. 왜냐하면 이게 되게 비호감이거든요. 정말 정말요? 여러분 약 오르고 재수 없을 수 있는데요. 네네. 나중에 정말 저를 걱정하신다면 잘라주셔도 되고요. 저는 평일날 아침에 조조 영화 보러 갑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극장에서 네네.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이제 드라마 국장 번호가 뜨는 거죠. 여보세요. 야 민식이 어디냐? 저 지금 극장인데요. 미안하다. 하면서 딱 끊었어요. 정말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오후에 이제 국장실에 가는 거죠. 발을 문을 팍 차고 들어가서 이번에 새로 개봉한 영화에 나오는 배우 누가 되게 연기가 괜찮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러 갔는데 눈치 없이 아침부터 전화를 하시니까 국장이 그럽니다. 다음부터는 문자를 먼저 할게 미안하다. 그러니까 평일에 영화를 봐도 괜찮은 직업. 자,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 왜 이렇게 가끔씩 그래도 막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막 검색 같은 거 하고 기사 같은 거 막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저 멀리서 부장이 오잖아요. 네. 갑자기 만화책을 펼칩니다. 네. 그래서 만화책을 쌓아놓고 이렇게 보는 척하면 이제 부장이 오다가 원작 검토하고 있구만. 쉬엄쉬엄해. 그러면서 그러고
남들은 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퇴근할 때 일하다가 온 것처럼 막 사무실 책상 위에다가 막 엑셀 시트 같은 거 막 펼쳐놓잖아요. 저는 만화책 막 늘어놓다가 막 이렇게 옵니다. 설정사에서 그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너무 재수없죠. 아니, 너무, 방송에서 빼주세요. 너무 시트콤 같아요. 이 부분이 제일 재밌는데요. 또 질문 Q&A 네. 타임이에요. 네. 그 세 가지 주머니에서 책이 다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 책은 어떻게 하셔야 와, 되나? 진짜 예리하십니다. 네 번째 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3부작은 일단은 어느 정도 완성은 했고요. 네 번째 책은 가제만 제목만 나와 있는데요. 예. 딴따라는 어쩌다 투사가 되었나. 예. 그 경험하신 그 저는 회사에는 사실은 되게 즐겁게 그냥 사는 딴따라였거든요. 네. 뭐 논스톱 만들고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논스톱 만들고 내주의 여왕 만들고 막 이러던 사람이 네. 노조 집행부를 하고 어쩌다가 회사와 싸우게 되었나. 약간 음. 근데 이 얘기를 책으로 제가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전 책을 이제 쓰고 난 다음 제가 좋아하는 게 도서관에 저자 강연을 다녀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질의응답 시간에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회사 생활이 힘든데 그래서 버티기가 되게 힘든데 어떻게 PD님은 그 힘든 시간을 잘 버티실 수 있었나요? 어떻게 또 그렇게 싸우게 됐나요? 노조를 하게 된 이유는 뭔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요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이 힘들구나. 자, 그러면 그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실은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게 힘들다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한국 사회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냐면은 남 앞에 나서서 싸우면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혼자서 개인적인 손해를 본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근데 저는 반대예요.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 건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게 더 괴로워요. 네. 인생을 길게 보면 후반부에 가서 너무 괴로울 거예요. 네. 저는 제가 만약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그걸 피하거나 달아났으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마 책을 못 봤을 것 같아요. 저 책 읽는 게 가장 큰 취미인데 왜 책을 보면 책에서는 항상 왜 바른 일을 하라, 올바른 일을 하라, 정의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왜 아픈 사람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 이런 책들이 많은데 그걸 나는 부끄러워서 못 봤을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싸워야 할 땐 싸워야 하는데 그 싸우는 게 사실은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니라 되게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딴따라 투사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 파업할 때 그냥 막 이렇게 춤추고 아니 왜냐면 제가 그걸 제가 사실 그 제일 친구들이 재밌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너는 정말로 대학교 다닐 때 데모를 한 번도 안 해본 게 티가 난다. 왜 그랬더니 네가 한 구호가 흔히 운동권 구호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운동권들은 MBC를 말아먹은 김양겸은 물러나라 뭐 이렇게 물러나라 하는데 저는 그냥 한 번도 그 이전에 누구도 해보지 않은 운율과 왜 그냥 나 혼자 그 회사에서 혼자 외칠 때마다 크게 이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다들 야 누가 요즘 뭐 물러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누구 보고 물러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래? 잘 안 들리는구나. 건물이 울려서 한자 짚어줘야지. 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러니까 전혀 싸움에 대해서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이 갑자기 나이 50이 다 돼서 싸우게 된 이유, 싸우게 된 과정. 근데 그렇게 싸워보니까 나쁘지 않더라. 사는 게. 뭐 그렇다고 인생이 막 이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용기에 대한 이야기. 네. 네 번 책 나오면 꼭 또 불러주십시오. 정말요? 예, 그럼요. 좋아요. 저 여행 얘기 중에 네. 또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맞아요. 아르헨티나 대목입니다. 네네. 거기는 정말 제가 그런 만약에 상황을 똑같이 겪었으면 예. 소위 빡쳐서 다시 돌아왔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책에서는 굉장히 또 유하게 풀어주셨어요. 그 내용들을. 네. 어떻게 그렇게 또 여행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처음에 그 아르헨티나 여행 갔다 와서 네네. 쓴 글은 아주 과격했었어요. 블로그에 제가 올렸고요. 그게 되게 화제가 됐고요. 심지어 교민 사이트에서 가져가서 교민사회에서 그 글을 하면서 막 그분들이 붕괴해서 제 블로그에 와가지고 막 댓글을 달면서 너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되게 나이스한데 네네. 너같이 속이 삐뚤어진 애들을 보면은 여기 사람들도 유색인종 싫어하는 게 아무나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같이 삐뚤어진 애들은 싫어해. 너니까 그런 꼴을 당한 거야. 라고 하고 막 그걸 했었어요. 네네. 이걸 제가 되게 유하게 풀었고요. 지금은 사실 제가 반성을 합니다. 그 글을 쓴 것에 대해서. 왜 반성을 하느냐. 네. 제가 그때 왜 힘들었나 생각했더니 제가 최근에 그 남미 히피로드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네. 노동
김정효 작가님이라고 있어요. 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저는 네. 꼭 여기 권해드립니다. 혹시 네. 출연 섭외하시면 제가 그 연락처 같은 거 나중에 네네. 메일로 야. 전 노동현 작가님 너무 좋아하게 됐는데요. 네네. 이분이 남미 피로드를 보니까 네. 아르헨티나가 그런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아. 글에서는 네. 그리고 네. 실제로 아르헨티나라든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예찬하는 찬양하는 여행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런가 알았잖아요. 왜요? 거기 갔을 때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아. 한국 사회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회사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회사에서 항상 느꼈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폐단이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독재에 대한, 군부 독재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역사적 평가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삶이 힘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가서 봤더니 아르헨티나에서 그 군부 독재 그 영향이 너무 크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남미는 좀 그런 나라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계속 들어와서 불편했는데, 사실은 내가 되게 만약 삶이 즐겁고 행복했을 때 갔었으면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들 보고 이야 탱고의 나라, 이야 그래 춤을 추면 막 되게 즐겁게 그래서 제가 어쩌면 우리가 여행 가서 보는 건 내 마음에 또 다른 어떤 반영일 수 있겠다. 이게 맞아요. 비치는 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네. 들었더라고요. 그래도 읽었을 때는 되게 답답하던데요. 많이 답답하죠. 네, 예, 그리고 예. 뭐였죠? 그 한전하기 위해서 예. 엄청 네. 비효율적이고 예. 말도 안 되고 네. 비합리적인 네. 그런 모습들. 눈탱이 맞으시고 그런 거. 제가 사실 책에는 안 썼는데 예.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어떤 한 거리인데요. 그 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저기 이 노점상 같은 네.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 껌하고 왜 초콜릿 같은 네네. 파는 노점상 같은 거 있죠. 가판대 같은 가판대. 거. 네. 예. 그런 가판대가 있는데 너무 웃긴 게 그 가판대에 철망이 있는 거예요. 사이사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랑. 이 사람과 그 물건 사이에 아, 철망이 예. 있어요. 예, 가판대가 이게 다 창이다. 이게. 예. 그러니까 보통은 왜 우리가 가판대에서 초콜릿을 들고 돈을 가잖아요. 근데 그 철망이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이걸 하면 주인이 그걸 뜨면서 보여주고 손으로 돈을 주면은 이렇게 서로 막 교환하는 거예요. 무슨 교도소에서 하는 네. 것처럼. 근데 나는 그걸 보는 순간 딱 뭐냐면 야 이것이 이 나라의 치안이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이 그렇죠. 그냥 가져가는 팍 들고 거지. 뛰는 애들이 많으니까 어. 철망을 쳐놓는 거예요. 길거리 가판대가. 네. 난 이게 약간 나름의 왜 가뜩이나 내가 이 아르헨티나 와가지고 당한 게 많았는데 커봐 이것들 치안도 이따위잖아. 그걸 나는 사진으로 찍고 싶었어요. 블로그에 나중에 이 얘기를 올리려고 찍었는데 그 사진을 찍고 그러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 그 아르헨티나 남자애들 20대 애들이 저를 쫓아오면서 막 뭐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근데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 나 부르는 것부터 그래요. 치노, 헤이 치노 그러는 거예요. 걔들 치노가 이제 이 동양인을 부르는 차이나 치노, 헤이 치노 그런 거예요. 아니 20대 젊은이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20대 젊은이가 50대 미국인 할아버지 보고 어이 양키 하는 거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계속 쫓아오면서 계속 왜 막 근데 뭐냐면 미치카 포토 미치카 막 하는 거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를 왜 사진을 찍었냐 이거예요. 아주 맞든 내가 여기 이걸 찍을 때 이 뒤에 걸렸나 봐요. 진짜 기분 나빴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그 관광객이 뭘 찍는데 앵글에 그냥 모르고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와가지고 계속 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 사실은 쓰려다가 그럼 너무 내가 이제 나의 어떤 그 되게 작은 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네네. 마치 전체를 그걸 하는 건데 이건 방송에 하는 것도 좀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래서 그 책 얘기를 썼죠. 책에서 그 어떤 미국인 노부부의 그 이게 나만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어떤 네네. 그런. 근데 지금 다시 느끼는 거는요. 그냥 그때 당시 제가 마음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서 어떤 나라가 되게 이렇게 좀 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어떤 걸 본다면 한편으로는 내가 좀 힘든가라고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해봅니다. 여행지에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도 되게 사실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내가 즐긴 마음이 있는지 또 막 급하게 저는 출장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부럽다 출장 가는 거 이러면 하나도 안 좋다고. 비행기만 타는 거 봐도 저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막 보고도 해야 되고 다 너무 바쁘고 막 일하다가 그냥 지쳐가고 쇼핑이고 뭐고 하나도 못하고 들어가는 게 그런 건 즐겁지 않겠죠? 비행기를 타고 그래도. 네. 제가 어제 읽은 책이 예. 박창진 사무장의 플라이백이었어요. 예. 네네. 이슈가 됐던. 땅콩. 책 너무 좋아요. 어. 책 너무 좋고 저는 읽으면서 뭐가 놀랬냐면 사실은 그 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
항공사의 그 로열 패밀리 오너 집안의 딸이고 그래서 막 대접받는 어떤 거고 퍼스트 클래스잖아요. 그렇죠. 난 사실은 뉴욕에서 퍼스트 클래스 타고 한국에 와보기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땅콩을 보고 화를 낼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한 게 조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코노미를 타서 내가 삶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뉴욕에 한 번도 못 가봐서 내 삶이 힘든 게 아니라 뉴욕에 가서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사람도 마음은 되게 이렇게 짐승같이 울부짖는 그런 어떤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걸 보면서 여행의 너무 조건보다 그래서 저는 그냥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것보다는 매일 따릉이를 타는 행복한 여행자로 살고 싶습니다. 네.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뭐 광고 요청 받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항상 따릉이 공식 모델. 예. 지금 제일 최근에 한 산책이나 뭐 여행은 어떤 거세요? 저는 그 양재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 좋아요. 제가 양재천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양재천은 사실은 이 3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천과 바로 옆에 있는 길이 있고요. 맞아요. 거기로는 자전거가 있는데 되게 네. 재밌는 게 한강 자전거 길만 하더라도 왕복 교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때로는 빨리 달리는 사람들이 느리게 달리는 사람을 왜 옆으로 추월하느라고 건너편 차선으로 가고 그러다 약간씩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양재천은 무조건 자전거가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밑에는 일단 자전거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중단이 있고 맨 위에 상단이 있거든요. 맨 위에 상단은 가로수길이에요. 그래서 상단은 뭐가 좋냐면 요즘 같은 여름에 무조건 그늘이 져요. 그래서 그늘이 지기 때문에 시원해서 상단으로 그럴 때도 좋고요. 만약 해가 좀 그렇게 쨍하지 않고 기온이 조금 서늘하다 그러면은 중단을 걸으면 좋아요. 그럼 중단은 왜냐하면 하천이 보이면서도 그늘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양재천 걸으면서 이렇게만 그냥 그러니까 일요일 주말 아침엔 항상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이들이 좀 주말에는 늦잠 자니까 집사람이랑 혼자 5시 반 6시 일어나가지고 가서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걷고 오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책에 진짜 이런 디테일한 꿀팁이 가득해요. 그래서 제주도 자전거 여행을 할 때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요. 네, 맞아요. 예. 그래야 바다를 보면서 네. 뭔가 이렇게 또 해를 등지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디테일한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네. 개가 시골길에서 개가 뛰쳐나오면은 절대 서지 마라. 서면은 개는 한판 붙자는 거지. 그냥 달려야 된다. 그냥 계속 가다 보면은 개들은 영역을 지키는 보호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멀어지면 다시 돌아간다. 뭐 이런 나름 제가 이 수십 년간의 여행 경험에서 모은 이 노하우들을 한 권에 녹여봤습니다. 네.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어떠셨는지요? 저는 인생이 되게 재밌는 게요. 원래 제가 위즈덤 하우스와 책 3권을 계약을 할 때 원래 위즈덤 하우스는 제 영어 책 한 권 내어봤니의 원고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내자고 왔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한 권만 하지 않습니다. 잽싸게 3권 연작으로 하자고 이제 그걸 했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글쓰기였고 마지막은 저는 원래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다음에는 반기문 대통령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냥 이 자유한국당이 워낙 그 정치를 잘하시길래 쭉쭉쭉쭉 장기 집권하는 줄 알고 그럼 나는 망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회사에서 되게 힘들어지면 회사에서 나가서 이제 약간 작가를 하거나 아니면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을 받아서 세계 일주를 떠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했던 그 3권의 저기에는 뭐였냐면은 3번째 책은 세계 일주 여행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고 제가 갑자기 바빠지면서 드라마국으로 복귀하면서 드라마를 만들고 막 바빠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일주 여행기 대신에 제가 평생에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떠난 자전거 전국 일주서부터 평생의 여행을 다시 모아봤는데 이것 또한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역시 여행도 마찬가지지만 뜻대로 돼도 좋고 안 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근데 작가님이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아까 3가지 주머니 독서, 그다음 영어, 여행.
자신이 매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네. 뜻대로 되어도 좋고 그런가요?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다면 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또 성실하게 계속 찾아 나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즐거운 일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찾아 나가시는 그 과정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도 잘하신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네.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아직도 안 쫓겨나고 20년째 만나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살고 있으니까요. 정말 맞습니다. 정말 젊게 그러니까 정말 청년처럼 느껴지고 네. 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지만 성장하는 게 기대되는 분이라고 아유, 맞습니다. 신뢰가 될지는 잘 커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어떻게 앞으로 행보를 가실지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또 저희 또 계속 만나요. 네, 새 책이 나올 때마다. 네. 오늘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 책에 대한 전 사실 이제 책을 쓴 저자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그 책을 읽은 독자분들을 만나는 자리겠죠. 네. 근데 이 여러분들은 어떤 그 출판사에서 만드는 어떤 팟캐스트 얘기 아니고 정말 그냥 순수하게 책이 그쵸.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팟캐스트를 만들고 이런 즐거운 수다를 떨 수 있는 자리를 계속 이어간다는 건 너무 좋고요.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책을 쓰기로 한 이상은 매년 여기를 와야겠다는 욕심이 네. 드네요. 와, 네, 감사합니다. 꼭 나와주세요. 네. 저희 10년 계약하죠, 그럼. 또 나오시는 걸로. 여기 녹음됐어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되게 아쉬워요. 이야기 더 듣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랬는데 네. 정말 아쉽지만 여기서 네. 마무리하고 그러면 어. 다음 주 책 뭔가요, 여러사님? 네, 다음 주 책은요. 임다혜 작가님의 딱 1년만 옷 안 사고 살아보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그렇게 텐데 살아야 되나? 네, 네. 딱 1년만 그 노하우나 네.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저 읽어봤잖아요. 네. 옷을 안 사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인생의 진리가 있는 책이에요. 예. 정리의 마법들 네. 이렇게 한 번씩 또 리마인드 시키면 굉장히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살짝 이런 깔때기는 좀 민망하지만 네. 저 원래 영어책 한 권 넣어봤니도 네. 영어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아, 자세에 네. 대한 네, 이야기니까요. 맞아요. 예, 저도 아마 그 옷 안 사자는 얘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그 지혜를 나눠주시는 네. 그런 책일 거라고 저도 맞아요. 믿습니다. 김민식 3부작은 다 좋습니다. 위즈덤 하우스 만세. 피디님 보통 이럴 때 이게 편집각인가요? 아니면 네. 아쉽지만 저는 네. 그 김민식 PD님께서 네. 아이를 보셔야 돼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딱 가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루틴을 지키시려는 모습도 네. 또한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네, 멋지세요. 진짜 좋은 진짜. 아빠.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다음에. 김민식 PD님이 둘째 따님을 보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희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째가 내년에 중학교 들어갑니다. 네. 중학교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조금 이제 귀가 시간이 늦어지니까요. 다음번에는 3시간 특집으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홍대에서 하시죠, 젊은.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